아니 웃겨서 정말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빨리 애 낳으라고 볼 때마다 사람을 들들볶아대서 시험관까지 해서 나왔는데 왜 이제 와서 애 안 봐주겠다고 뒤통수를 치는 거야? 이게 엄마한테 뒤통수라니? 내가 지금까지 애 안 봐준 적 있어? 애 봐주는 공은 없다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유서방이랑 둘이서 나를 식모 취급하니까 그러지. 요즘 세상에 식모한테도 그렇게는 안 할 거다. 우리가 엄마한테 언제 식모 취급을 했다고 그래? 다른 집 친정엄마들도 이 정도는 다 해줘. 남들도 다 하는 걸 엄마는 왜 그렇게 생색이야? 아이고, 다른 집 딸들은 돈이라도 주고 애 봐달라고 한다. 알긴 아니? 그리고 너는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엄마한테 애를 왜 봐달라고 하는 거야? 옛말에 아들 낳으면 길거리에서 죽고 딸 낳으면 싱크대에서 죽는다 했어? 이제 보니 내가 딱 그 짝이야. 나는 이제 네가 울면서 돈 싸들고 찾아와도 절대 네 애 안 봐줄 거야. 그 유씨 집안 귀한 장손 너희 시엄마한테 실컷 봐달라 해라. 어머님이 봐주시는 건 싫다고 정말. 애 떨어뜨릴까봐 불안해서 못 맡기겠단 말이야. 그리고 살림이랑 음식도 얼마나 지저분하게 하시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애를 맡겨? 아니, 엄마가 나한테 맨날 새언니가 손자도 안 보여주는 싹퉁바가지라고 욕했잖아.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손자 실컷 보여주겠다는데 왜 안 봐준다는 거야? 왜? 아이고,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내가 미친년이지? 미친년이야. 오늘 이야기 주인공이신 김영자 어머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내 딸이 제일 이쁘고 내 딸이 제일 최고라 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느 집 친정엄마들처럼 딸 손주를 봐주시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어머님과 딸 사이에 도대체 어떤 큰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싸우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우리 딸 자식 가진 부모님들과 며느리 가진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김영자 어머님에게 뼈와 살이 되는 조언을 댓글에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65세 김영자라고 합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굉장히 반대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 하셨냐면 시아버님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자기 딸들도 하기 싫다는 병수발을 제가 집으로 모셔와 2년 동안 했는데도 마지막 눈 감으시는 날까지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시누이들이 주는 서러움은 시부모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안 보는 데서 저를 많이 괴롭혔고 남편 앞에서는 되려 불쌍한 척을 했죠. 남편이 없을 때면 시집안 간 형님들은 저를 꽃뱀 불려시로 불렀습니다. 야, 꽃뱀 부려시, 밥은 다 했어? 근데 너 진짜 생각할수록 대단하다. 어디 여자가 겁도 없이 모르는 남자를 따라다닐 수가 있어? 참 대단해. 꽃뱀 불려시 저거는 참 낯짝도 두꺼워.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시댁에 눌러앉아 살 수가 있지? 나라면 부끄러워서 벌써 친정으로 도망가고도 남았어. 아이 언니도 정말 꽃뱀 불려시니까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지. 부끄러운 걸 아는 애가 애부터 덜컥 가졌겠어? 형님들 말대로 남편을 따라다닌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날은 5살이었던 딸이 제 옆에 있는데도 그런 소리를 해대길래 너무 속상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네가 나 좋다고 따라왔으면 참고 살아야지. 왜 누나들 욕을 하냐며 되려 저를 뭐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남편 말대로 제가 남편이 좋아서 따라다녔거든요. 제가 23살 때 저희 엄마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온 남편을 보고 한눈에 반해 남편을 따라 나섰던 것이 아들, 딸 낳고 지금까지 부부로 살고 있네요.
저희는 결혼을 하기도 전에 덜컥 애부터 생겼고 배가 부른 채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전국을 떠돌며 공사장에서 공사일을 했었는데 애를 벤 채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 제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꾀재재한 몰골을 하고 배가 부른 채 남편 옆에 서 있는 저를 본 아버님은 당장 나가라며 소리치셨고 남편과 저를 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요즘에야 속도 위반을 혼수라고 부를 정도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대문 앞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쭈그려 앉아 있었지만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의 주머니에는 3,000원이 있었고 저희는 그 돈으로 버스를 타고 다시 충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배가 부른 저와 남편을 보고 별말 없이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말없이 고개 숙여 밥만 먹었어요. 저는 밥을 다 먹고 엄마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우물쭈물하며 애꿎은 국자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다가오더니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뭘 그렇게 멀뚱히 보고 있어? 어서 받아. 너 꼴이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 돈 너 시집 갈 때 쓰려고 모아놨던 건데 네가 엄마한테 말도 없이 가버렸잖니. 이제 가면 또 언제 볼지도 모르고 오늘 온 김에 주는 거야.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잘 살아라고 적혀 있었고 봉투 안에는 돈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돈으로 아버님과 어머님께 드릴 20돈짜리 금목걸이 2개와 시누이들에게 줄 10돈짜리 금팔찌 3개를 사서 다시 시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예물을 보시고도 아버님께선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지만 그래도 시어머님께선 저를 안쓰럽게 보셨는지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래도 한 고비는 넘겼다 안도하고 있었는데 그건 제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선 제가 자기 아들의 아이를 가졌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만삭의 배로 밭에 쭈그려 앉아 김을 맸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다 결국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수가 터진 줄도 모르고 한참을 밭을 맸던 거예요. 그러다 눈앞이 핑 돌며 캄캄해졌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들자마자 배부터 만져보았어요. 그런데 남산만 하던 배가 푹 꺼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애가 잘못된 줄 알고 곁에 있던 남편을 붙잡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댔죠. 우리 아기 어딨어? 내 아기 어디 있냐고? 얼른 데려와, 얼른! 그 순간 밖에서 시어머니가 애를 안고 들어오시는 걸 보고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 돼 며칠 동안은 아들만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국민학교 2학년, 딸이 7살이 될 때까지 그 모진 시집살이를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 후 남편은 타이어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게 되면서 시댁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한 번 정산받아 그 돈과 제가 공장에서 일해 모은 적금을 더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살 수 있었죠. 저는 항상 딸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누누이 말하지만 나는 네 고모들 인간 취급 안 한다. 그러니 너는 시누이 한 명이라도 있는 집에는 절대 시집 안 보낼 거야. 그리고 합가해서 사는 것도 절대 안 돼. 알겠어? 고모들 못된 건 나도 알지? 고모들이 나랑 오빠도 얼마나 대놓고 차별했는데 나도 고모들이라면 진절머리 나. 딸은 어릴 때부터 제가 시집살이를 당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기에 시누이들이라면 학을 뗐고 그래서 아들만 셋 있는 집 장남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제가 시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한 게 한이 되었던 걸까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특히 시집 오며 해온 혼수가 제 성에 차지 않아 더욱 밉게 봤죠.
그래서 제 딸은 시댁에서 사랑받도록 혼수도 제일 좋고 비싼 거로만 해줬어요. 결혼 후에도 딸이 먹고 싶다는 반찬에서부터 마트에서 장도 대신 봐주고 어디 갈 때마다 기사 노릇도 해줬습니다. 남편 몰래 매달 용돈도 챙겨줬고 사위가 회사가 어렵다 해서 큰돈도 몇 번 줬어요. 남편과 아들은 시집간 다 큰애한테 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해주냐며 뭐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얘기했죠. 뭘 알고나 그런 소리래? 딸을 귀하게 키워야 시부모한테 사랑받고 대접받고 사는 거야. 그렇게 딸이 결혼하고 2년이 지났을 무렵 사돈이 차 한잔 하자며 저를 불러냈습니다. 제가 아들이랑 며느리 사이 나빠질까봐 며느리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사돈도 아시다시피 제가 며느리가 셋이잖아요. 근데 며느리들이 어쩜 하나같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애도 안 가지고 그렇게 맘 편히 있을 수 있을까요? 시댁에서 무시받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 소용없더라고요. 그날로 저는 딸에게 시험관 시술 비용도 다 대줄 테니까 얼른 애부터 가지라고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았던 딸은 생각보다 애가 빨리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렵게 시험관 시술 9번째 만에 애가 생겼고 작년 5월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한시름 놓게 되었어요. 이제 사돈 눈치도 더 이상 안 봐도 되고 친구들에게 손주 자랑하고 손주 재롱 피우는 거 보면서 남은 여생 재미나게 살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 소박한 바램은 딸이 손자를 낳고 나면서부터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 100일 되기 전에 애 보려면 100일의 주사 꼭 맞아야 해. 아이고, 네 새언니는 코로나 한창일 때 애 낳았는데도 네 아빠랑 내가 100일도 되기 전에 삼계탕 집으로 불러다 애 보고 그랬다. 그런데 뭐 100일의 주사? 너는 무슨 그런 유난을 떨고 있니? 새언니는 시부모가 하는 말이니까 싫어도 어쩔 수 없었을 거고 오빠는 결혼하고 뒤늦게 안 하던 효자 노릇한다고 엄마 아빠한테 싫은 소리 못한 거지. 아무튼 엄마는 우리 한결이 봐줘야 하니까 100일의 주사 꼭 맞아야 해. 저는 딸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100일의 주사를 맞고 딸네 집에 갔습니다. 애 본다고 밥도 못 먹었을 딸을 위해 점심을 차려주고 손자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밥을 먹는 내내 궁시렁거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시부모와 같이 사는 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반대를 하였는데도 사위가 장남이니 나중에 시부모님 연립주택이 자기께 될 거라며 딸은 제 발로 시부모님 앞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부모가 앞집에 뻔히 사는데도 애 보여주기 싫다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손자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위에게 그렇게 단도리를 치더니 결국 딸과 사위는 시부모에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100일이 지날 때까지 손자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제가 애를 봐주러 갈 때마다 얼마나 눈치가 보였나 몰라요. 혹시라도 사돈과 마주칠까 조마조마해하며 허리디스크 수술한 몸으로 매번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다른 집 딸들처럼 일하면서 애 키우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힘들고 죽겠다는 건지. 제가 집에서 소일거리로 부업을 하는데 그 잠깐 몇 시간도 애 혼자 보기 힘들다며 돌도 안 된 손자를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제정신이야? 아직 돌도 안 된 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니? 됐다. 내가 일 그만두고 봐줄게. 아무리 제 딸이지만 참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날부터 제가 하루 종일 손자를 봐주니까 딸은 살판이 났는지 산후우울증, 육아 스트레스 핑계를 대며 조리원 동기, 문화센터에서 만난 엄마들과 차 마시고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옛날에 산후우울증, 육아 스트레스 같은 게 어디 있었어요. 저는 딸을 등에 업고 시댁에서 구박받아가며 온갖 일이란 일은 다 했는데 딸은 자기가 먹은 물컵 하나조차 설거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위는 사위대로 밖에서 일하고 와 힘들다며 장모가 일을 하던 말던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손잡아주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했는지 고생하신다는 말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일 요일에는 사위랑 둘이서 애를 보면 될 거를 딸은 꼭 쉬고 있는 저를 불러다가 일을 시켰어요. 딸이 자기 엄마를 식모 취급하니 사위도 저를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먼지 날아다니는 거 안 보이세요? 먼지가 애한테 얼마나 안 좋은데요. 여기 보세요. 바닥에 머리카락 천지예요. 그리고 똥기저귀는 비닐에 싸서 버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온 집안에 똥 냄새가 진동을 해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일일이 말 안 해도 좀 알아서 해주세요. 제발. 오늘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앞으로는 잘 치워놓을게. 미안해, 유서방. 자네가 치우게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지만 딸도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 백년 손님한테 감히 제가 별 수 있나요? 손자를 생각해 일단 참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딸과 사위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2주 동안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엄마, 내가 분명히 말했어. 나는 유럽 여행 갔다 와서 애 가지겠다 했는데 엄마가 애 봐줄 테니까 낳고 가라 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갔다 올 동안 한결이 집에 데리고 가서 봐줘. 어머님이 봐주신다 해도 절대 맡기면 안 돼. 알겠지? 딸은 코로나 시절에 신혼여행을 해외로 못 간 게 계속 한이었는지 결국 돌도 안 된 손자를 맡겨두고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실 저는 애 빨리 가지게 하려고 딸에게 공수표를 날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도 안 된 새끼를 두고 여행 가는 엄마가 어디 있겠냐며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딸이 진짜로 여행을 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딸이 떠난 후 손자는 엄마를 찾으며 분유와 이유식도 거부하였고 매일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감기에 걸려있던 손자는 밥 먹기를 더욱 거부했어요. 안 먹으려는 거를 몇 숟갈이라도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밥 먹일 때마다 진이 다 빠졌습니다. 잠은 또 어찌나 못 자는지 안아도 보고 포대기에 업고 집안을 걸어다녀 보고 자는 것 같아 바닥에 내려놓으면 또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추워도 어쩔 수 없이 손자를 꽁꽁 싸매고 유모차에 태워 아파트 한 바퀴 돌고 오면 그제서야 잠을 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먹여도 감기가 심해지는 거예요. 열이 40도에서 떨어지질 않아 한밤중에 남편과 손자를 데리고 응급실까지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를 보더니 손자가 중이염에 폐렴까지 걸렸다며 결국 입원을 했습니다. 여행 내내 아무 연락이 없던 딸은 제가 카톡으로 손자가 아프다고 말을 하자 그제서야 저한테 전화를 하였고 한국에 가자마자 병원으로 오겠다 했습니다. 며칠 뒤 딸이 돌아왔습니다. 병실에는 보호자 한 명밖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딸을 병원 1층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잠든 손자를 유모차에 태워 로비로 내려갔는데 사돈 내외까지 같이 왔더라고요. 딸은 손자를 보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악을 써대며 저한테 뭐라 했습니다. 도대체 애를 어떻게 봤길래 애가 중이염에 폐렴까지 걸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엄마는 뭘 한 거야? 애 얼굴은 또 왜 이래?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나 없다고 애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대충 본 거야? 사돈, 며느리 말로는 저희가 봐준대 했는데도 사돈이 제가 못 믿었다고 한결이 데리고 가겠다고 기어이 고집을 부리셨다면서요. 제가 그렇게 못 믿어오셨어요? 그럼 애를 데리고 갔으면 확실하게 봐주셨어야지. 이게 뭔가요? 한결이 우리 유씨 집안 장손이에요. 이 어린 게 독한 약 먹어가며 온 팔다리에 주사 멍들어가며 이게 이래서 될 일이에요. 어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저는 제 노력은 알아봐 주지도 않고 쏘아붙이기만 하는 딸과 사돈 내외 태도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사돈,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할미 자격이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 내가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너는 애 엄마가 애를 두고 여행 가는 게 말이나 되니? 네가 뭐 잘했다고 엄마한테 쏘아대. 내가 먼지 한 톨이라도 날릴까 하루 종일 공기청정기 돌리고 가습기 틀어놓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 하루에도 몇 번씩 물걸레로 온 집을 닦았다. 한결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이유식도 안 먹고 울면서 너만 찾았어. 그래도 몇 숟갈이라도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나도 혼이 다 빠져서 밥도 못 먹었다고. 달랜다고 하도 업어서 어깨 죽지도 빠질 지경이야. 감기 걸려서 밖에 못 나간다 말해줘도 이 어린 게 뭘 알아듣겠어? 이 조그만 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봐 지도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유모차 태워 잠깐씩 나갔다 왔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고는 손자를 딸에게 주고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며느리가 생각나더라고요. 며느리는 코로나 시절에 손자를 낳아 손자가 5살이 된 지금까지 자기가 혼자 키웠어요. 친정도 멀고 가족 간의 왕래도 금지했던 때라 친정엄마 도움도 받지 못했죠. 며느리는 혼자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손자가 보고 싶었던 저는 저희 집으로 불러다 한 달 몸조리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있더니 불편했는지 그 뒤로는 극구 거절하며 며느리가 아파서 3번 정도 부탁했을 때 말고는 혼자 힘으로 키웠어요. 그동안 내가 주위에다 우리 며느리 친정에서 못 배워왔다고 욕을 그렇게 해댔었는데 지금까지 혼자 애 본다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안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저 우리 아들이 고생해서 벌어온 돈으로 팔자 좋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애 키우는 게 무슨 유세냐며 며느리한테 고생한다는 말 한 번을 안 해줬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리는데 때마침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어디 안 가시면 점심때 석현이랑 셋이서 돈가스 먹고 키즈카페 가실래요? 내일? 그래, 나야 좋지. 내가 너희 집으로 태우러 갈게. 아니에요, 어머님. 안 그러셔도 돼요. 제 친구가 내일 어머님 집 근처로 간다고 해서 저희 태워다 주기로 했어요. 집에서 봬요. 다음 날이 되어 저는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나중에 며느리가 집에 갈 때 줄 반찬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시계를 보니 10시인 거예요. 며느리가 손자와 12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좀 더 일찍 와준 건가 하며 웃으며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는 딸이랑 손자를 안고 있는 사위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엄마는 어제 그러고 가서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잘못했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 받아주려고 했더니 어우 짜증나 정말. 자기 그러고 있지만 말고 엄마한테 전화 좀 해봐. 장모님 전화 안 받으시는데 핸드폰 꺼두셨나 봐. 아, 진짜 나 오늘 친구들 만나서 여행 선물 주기로 했단 말이야. 한결이 데리고 못 간다고. 자기가 오늘만 한결이 봐줄래? 무슨 소리야? 나는 애 못 봐. 내가 언제 애 본 적 있어? 그냥 우리 엄마한테 맡기자. 싫어. 안 돼. 아, 미치겠네. 현관문 앞에서 숨죽여 듣던 저는 안방 화장실로 가서 숨었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에게 전화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다음에 보자고 했죠. 그러고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한테 더 이상 애 맡길 생각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죠. 그 뒤로도 딸과 사위가 전화를 하면 받지 않았고 명절이나 생일이 아닌 날 찾아오면 집에 없는 척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영자 어머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즘에는 친손주건 외손주건 손주는 다 안 봐주겠다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자식들 살아가는데 힘든 것 좀 덜어주려고 손주를 봐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애를 키워본 적이 없는 자식들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모르다 보니 부모님들께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애 봐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 자기 자식이 됩니다. 남이 키우면 남의 자식이 되죠. 우리 부모님들께선 자식 키우며 죽을 듯이 힘들고 울기도 많이 우셨을 겁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 목숨 걸고 키워내셨던 거죠. 이 힘든 경험을 해봐야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여생을 위하여 지혜로운이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봐주시는 건 싫다고 정말. 애 떨어뜨릴까봐 불안해서 못 맡기겠단 말이야. 그리고 살림이랑 음식도 얼마나 지저분하게 하시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애를